도쿄 스기나미구 조용한 고급 주택가 한복판에 마치 고대 그리스 신전처럼 생긴 하얀 기둥의 대저택이 있습니다. 부지 면적 1600제곱미터, 건물 면적만 430제곱미터, 토지 가격만 8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억 원. 그런데 이 집 뭔가 매우 이상해요. 사방이 높은 담장과 철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빼곡하게 달려 있습니다. 차고에는 벤츠 한정판이 주차돼 있고 집에서 나온 남성은 서툰 일본어를 못한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집주인이냐고 물었더니 친구 집이다라고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요. 이웃 주민들은 이 집에 외국인이 드나든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등기부를 확인하니까 2025년 10월 챔버라는 중국계 남성이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챔버라는 인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제재한 아시아 최대 범죄 조직의 핵심 임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국제 범죄 조직의 돈 세탁 천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 프린스 홀딩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꽤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실제로 이 조직은 겉으로는 완전히 정상적인 기업처럼 보입니다. 캄보디아에 본부를 두고 부동산 개발, 은행, 투자 펀드까지 운영하는 거대 복합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화려한 외관 뒤에 정말 충격적인 실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실제 자금원은 보이스피싱, 온라인 카지노, 그리고 인신매매였어요. 한국에서도 취업 사기로 젊은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단순한 소규모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시아 최대급 범죄 조직이라고 지목한 집단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직이 10년 만에 캄보디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합법과 불법의 교묘한 혼합이었습니다. 범죄로 번 돈을 부동산과 금융업에 섞어 넣어서 자금 출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 이걸 자금 세탁이라고 합니다. 더럽게 번 돈을 깨끗한 사업 수익처럼 세탁해서 합법적인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세탁 공장으로 프린스 그룹이 선택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 나옵니다. 왜 하필 일본이었을까요? 중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한국도 있고, 홍콩도 있는데, 왜 일본을 선택한 걸까요? 프린스 그룹 관계자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나 캄보디아에서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언제 박탈당할지 모른다. 그들에게 일본은 안전한 나라다. 참, 안전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유는 세 가지. 자, 첫 번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외국인도 아무 제한 없이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신분 확인이나 자금 출처 조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극도로 느슨합니다. 현금으로 72억 원짜리 저택을 사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자금 출처 검증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들도 반사회적 세력인지 정도만 확인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야쿠자, 국제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지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세 번째, 국제 제재 연동이 안 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프린스 그룹을 제재하고 아시아 각국이 수사에 나섰을 때 일본은 국내 법상 연동 조치가 느려서 사실상 제재 대상자가 일본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범죄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그야말로 완벽한 도피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일본에 침투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스기나미구 저택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부동산 중개인 야마다 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중국인 남성을 소개받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집을 구한다고 했고 8억엔짜리 저택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야마다 씨는 계약 전 외부 조사 기관을 통해 반사회적 세력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집은 야마다 씨도 모르게 또 다른 중국계 인물에게 전매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살 집이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돈 세탁용 자산이었던 거죠. 야마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주의했을지도 모르지만 민간 차원의 조사에서는 한계가 있다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4년 4월 시부야구의 신축 고급 맨션 분양가 10억 엔이 넘는 최고급 물건이 캄보디아 출신 중국계 남성에 의해 즉시 현금 구매됩니다. 이 남성 역시 프린스 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임원. 더 놀라운 건 구입 후 단 한 번도 입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도쿄 기타구에 있는 카데아라는 게임 개발사, 요코하마 중구에 있는 소라행이라는 게임사가 2025년 4월에서 5월에 갑자기 설립됩니다. 두 회사 모두 프린스 그룹 간부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심지어 소라에는 일본인 부동산 중개인 야마다 씨도 명의를 빌려주는데 이용됐습니다. 야마다 씨 본인은 지인 소개로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지만 그 지인이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었던 거죠. 이 두 사무실 직접 방문해 보니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던 겁니다. 오사카에 있는 태자국제지산이라는 회사가 이미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만 프린스의 자금을 관리하던 왕이탕이라는 인물이 설립했고, 일본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이벤트를 타이페이에 열면서 일반인들의 돈까지 끌어모았습니다. 불법 사기로 번 돈 플러스 일반인 투자금을 섞어서 자금 출처를 완전히 흐리는 방식, 전형적인 머니 런더링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데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는 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완벽하진 않겠죠. 그런데 일본보다는 훨씬 촘촘한 방어망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어 시스템 세 가지. 첫 번째,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제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살 때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아무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자금 출처 소명 의무입니다. 고가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소명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막힙니다. 현금으로 수십억짜리 집을 사면서 그냥 내 돈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금융정보분석원 FIU입니다.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인데 대규모 현금 거래나 이상자금 흐름이 감지된다 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이 시스템들이 귀찮고 복잡하다고 욕먹는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살 때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자금 소명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귀찮음이 이 국제범죄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걸 막는 방패였던 겁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의 프린스 그룹 제재 이후 아시아 각국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모델이 오히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규제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법은 항상 존재하고 실제로 국내 고가 부동산 시장에 의심스러운 외국 자금이 일부 유입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대놓고 뚫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문을 열어놨죠, 일본은 아예. 공인회계사이자 부동산 감정사인 도미타 케이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 중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범죄나 국제적 자금 세탁에 가담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도시 인프라 약화와 국익 저해로 이어진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규제가 없다는 게 단순히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규제의 부재는 범죄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프린스 그룹의 수장은 체포되었지만 다른 간부들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일본 내 자산이 얼마나 더 숨겨져 있는지 전체 실태를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프린스 그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는 언제나 다른 범죄 조직들도 눈독 들이게 마련이겠죠. 일본이 한 조직에게 뚫렸다는 건 다른 조직에게도 열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 옆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그 집을 산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돈이 어떤 피해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이스 피싱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 인신매매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사람들, 그들의 고통이 도쿄 한복판 고급 저택으로 둔갑해 있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